안녕하세요, 현사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머니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화상영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현서도 작년 10월부터 화상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서가 화상영어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현서는 도대체 어떤 화상영어 업체를 쓰고 있는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화상영어 업체를 나름 알아보고서 선택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마 시리즈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상영어를 시작하는 시기, 언제 과연 화상영어를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화상영어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고려할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화상업체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될지,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과,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0월에 실제로 현서랑 같이 한 3군데 업체 정도는 체험도 해봤고,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후에 저희한테 가장 맞는 화상영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 4곳을 제가 직접 비교해서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는 그 중에 한 업체를 선택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아이의 레벨이라든지 그 화상영어 수업을 하는 목적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선택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아이의 영어 레벨과 그 화상영어 수업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어교육 업계에 15년 넘게 몸을 담고 있었고 실제로 화상영어 서비스를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현서가 실제로 화상영어 수업이 필요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과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어머니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전문가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을 다 아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상영어 업체를 또 본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괜찮았던 업체 4곳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업체라고 해서 뭐 비교의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단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화상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도 어머니들이 분석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화상영어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물론 빨리 하면 좋겠죠. 모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인풋도 해주고 아웃풋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되지 않고 또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들한테 화상영어를 시작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직 낯을 많이 가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처음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앉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바보 같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뭐 선생님이 이러던 저러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말 다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풋이 충분히 차고 넘치고 스스로 말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생길 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꼭 화상영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학원을 다니든 영어 유치원을 가든 아이들이 영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 자체가 좋지 않은 경험일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시작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책이나 다른 데도 설명을 했지만 현서 같은 경우는 호두 잉글리시를 한 3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서의 아웃풋은 거의 호두 잉글리시가 책임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꼈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부터 현서도 화상영어를 시작했던 거죠. 혹시 호두 잉글리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10% 할인 링크를 요 밑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호두 잉글리시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거기서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30분 정도 무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거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두 잉글리시가 좋았던 게 아이들이 충분한 연습을 PC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고 하는 그런 스피킹 연습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부담이 덜했고 현서는 게임하던 방식으로
뭐 거의 매일 하루에 1시간씩 3년 동안을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왔고 이게 차고 넘치면서 화상 영어를 할 때도 이제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화상 영어를 시작하는 시기는 딱히 정해진 게 없고 정답이 있지가 않아요. 엄마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 성향이 조금 외향적이다 그러면 빨리 시작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고 실패를 잘 극복하기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하면 화상 영어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 나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요즘 엄마들이 워낙에 다 스마트 하시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르시진 않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우리 집안의 환경, 여러 가지 교육 전략들을 감안하셔서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는 엄마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상영어 선택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엄마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 학원의 시스템이고 교육 철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제일 나타나는 게 학원의 커리큘럼과 어떤 교재를 쓰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화상영어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스피킹 연습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그 말하기 주제 자체가 아이들한테 친근하고 충분히 배경지식이 있어서 할 말이 많은 거여야지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리딩 교재라든지 회화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게 되면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은 그냥 앵무새 따라하듯이 선생님이 읽어주면 따라 읽고 같은 거를 계속 따라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상 업체들 중에서도 잘 보시면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고, 이런 회화 교재나 학원에서 쓰는 리딩 교재를 가지고 하는 데들이 있고, 리더스들 있죠. 리더스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 현선회처럼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들은 많이 아시는 리딩 앤 ORT, 그 다음에 영자 신문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업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런 교재라든지 커리큘럼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1대1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과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선생님이 지나치게 외향적이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아이는 굉장히 액티브한데 선생님은 뭔가 굉장히 조용하고 FM으로만 수업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체들 중에도 보시면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선생님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화상업체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잠깐 준비했는데 이거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상 수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네.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우리가 직접 컨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화상 업체를 써서 선생님한테 화상 수업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화상업체도 사실은 뜯어보면 크게는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상업체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선생님들만 모아서 이런 화상업체에 선생님을 공급해주는 이런 운영센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과정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는 업체들은 이렇게 운영센터를 통해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운영센터를 했을 때의 장점은 선생님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한 선생님이 수업을 못할 경우가 되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대치를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업체에 요청했을 때 선생님을 바꿔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어요. 반면 운영업체를 두지 않고 선생님들과 직접 계약을 해서 학생들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운영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쌀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갑자기 펑크 내는 경우에 대안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실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잘해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을 선택할 때도 미국이라든지 영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같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 선생님으로 할 거냐, 아니면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지만 공용어이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쓸 수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동유럽 국가 출신들의 선생님들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것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참 다행인 건 요즘은 업체들이 많아져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경쟁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폭리를 그렇게 취하는 업체들은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항목 중에 자기네한테 장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가격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퀄리티는 거의 비슷할 거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장점을 두고 어디에 단점을 두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운영센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상담 선생님을 별도로 두거나 레벨 테스트, 그리고 고객 지원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서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업체 같은 경우들은 이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빠지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업체를 택하게 됐고, 부모님이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한국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단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신 경우들은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학습 리포트라든지 화상 수업 이외에 다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떤 업체는 그 선생님들도 운영센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그 화상영어 프로그램 자체도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또 서비스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비용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다행히 현서 같은 경우는 영어 학습을 하기보다 그냥 원어민 선생님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이 가장 싼 곳,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화상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원어민 선생님과 글로벌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는지, 학습 리포트는 꼬박꼬박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고객 지원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크게는 국내 업체가 있고 해외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영 업체를 끼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직접 연결해주는 이런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생님의 퀄리티라든지 선생님하고 수업을 예약해놓고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했을 때 메이크업이 안 되는, 물론 이제 나중에 해주시긴 하지만 그냥 그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다 운영센터를 끼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들의 퀄리티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어느 정도는 다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교재라든지 커리큘럼 구성이 해외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를 보고 하실 경우에는 크게 위험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과정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레벨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 지원이라든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 상담이라든지 리포트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합니다. 뭐가 잘 안 돼도 전화 응대를 해줄 수 있는 고객 상담센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메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리고 가격인데요. 가격은 실제로 화상 업체들별로 다양한데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10분당 가격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화상업체마다 주 수업 횟수가 다르고 1회 수업을 할 때도 15분부터 30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 보려면 10분 단위로 나눠서 10분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업체별로 할인을 얼마나 해주는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인 가격까지 포함해서 실제 구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화상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했는지, 어떤 항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4개 업체를 선택을 해서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그 비교 분석한 표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4개 업체의 장단점을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들이 화상영어를 고르는데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